연기력으로 캐리하는 배우들을 보면 흔히 저 배우 메소드 연기하네 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죠. 메소드 연기는 스타니슬랍스키가 개발한 연기 방법론으로 배우들이 자신이 맡은 캐릭터와 자신을 완전히 동일시하는 극사실주의적 연기 스타일을 말합니다. 최민식 배우가 악마를 보았다 해서 사이코 살인마 장경철을 연기할 때 됐어, 가봐 이제. 이런 씨 왜 아무한테나 반말짓거려? 엘베에서 어르신이 자기한테 반말로 말하니까 이 새끼 왜 반말을 하지? 라고 생각했던 경험을 얘기한 적이 있죠. 이제 맨날 보던 아저씨예요. 이씨 반말이지? 그만큼 최민식 배우는 그때 당시 장경철 캐릭터에 몰두했던 겁니다. 하지만 또 많은 배우나 감독들은 이 메소드 연기라는 걸 사실 별로 안 좋아합니다. 배우는 그냥 연기를 하는 거지 실제 그 캐릭터가 돼버리는 건 정신병이다 라고 데이비드 핀처 감독이 말하기도 했죠. 지나치게 과몰입한 나머지 카메라가 내려간 상태에서도 캐릭터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모습을 실제로 보면 좀 오글거리거나 이상하긴 하겠네요. Ladies and gentlemen, my name is Steve Jobs. 2013년 개봉한 영화 잡스는 애플의 공동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처음 애플 컴퓨터를 개발한 초창기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요. The Apple II is the first ever all-in-one personal home computer. 단벌 신사 잡스형을 연기한 애쉬튼 커처. 사실 이 영화 이전에는 연기력보다는 주로 로맨스 코미디에 출연하며 외모로 많이 주목받은 배우였죠. 그래서인지 잡스에서 연기력을 보여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This company will not make shit anymore. 사생활에서도 잡스의 모든 것을 집착할 정도로 따라하기 시작합니다. 잡스는 특이한 식습관으로 유명했죠. 바로 과일만 먹는 프루테리언으로 커처는 잡스가 되기 위해 그의 식단까지 따라합니다. 매일 당근 주스만 마시던 커처. 결국 췌장암으로 병원에 실려가는데요. 무서운 건 실제 잡스 또한 식단 탓인지는 밝혀지지는 않았으나 췌장암에 걸려서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이죠. 커처는 당시 엄청난 고통에 시달렸고 최후마저 잡스처럼 되는 건가 하며 아찔했다고 합니다. Nothing's really jumping out at me. 아들을 잃은 아버지의 심경은 말로 표현하기 어렵겠죠. 영화 레비톨에서 아들 데니를 잃은 아버지 역할을 맡은 아론 에크하트는 이 복잡한 감정을 연기하기 위해 선을 넘어버립니다. It's too hard. It's too hard. 바로 실제 유가족 모임에 아이를 잃은 유가족인 척 참석해버린 거죠. 진짜 자식을 잃은 부모처럼 울부짖기까지 하며 메소드 연기를 펼치는데요. 오히려 진짜보다 더 리얼한 연기에 모임에 참석한 유가족들은 그의 얘기를 믿고 감동까지 받았다고 하는데 나중에 진실을 알게 되고 유가족과 대중들에게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되죠. Sorry. 남녀 주인공의 발연기 앙상블로 유명했던 트와일라이트의 에드워드가 신들린 연기력으로 주목받을 줄 누가 예상했을까요? 라이트하우스, 더 배트맨, 테넷, 미키 세븐틴까지 볼 때마다 얘가 로버트라고? 믿기 힘들 정도로 매번 엄청난 캐릭터 변신을 보여줍니다. 특히 2019년 개봉한 더 라이트하우스에서 할리우드 대표 연기파 배우 윌렘 데포 형님과 연기 맞짱 뜨는데도 밀리지 않을 정도로 역대급 미친 연기를 선보이며 상업뿐만 아니라 인디씬까지 접수해버리죠. I was led tired, I admit it. 점점 고립되고 광기에 빠지는 등대지기 역할을 맡은 로버트는 정신 나간 캐릭터를 연기하기 위해 진짜 정신이 나가기로 결심합니다. Back, I said back. Back, Eddie. 취한 연기를 위해 진짜 취중 촬영을 하고 일부러 구토도 유발하며 스스로 얼굴을 때리거나 바지에 오줌까지 싸죠. 감정이 올라오지 않으면 실제로 몸을 극한까지 괴롭혔다고 합니다. I'm a hard worker. I am. I work as hard as any man. 광인 연기하라고 했더니 진짜 광인이 된 로버트 패틴슨. 이걸 본 봉준호 감독이 로버트가 진짜 마음에 들었는지 영화 미키 세븐틴의 캐스팅까지 했는데요. 물론 거기서도 1인 2역 아니 거의 18역까지 하며 엄청난 메소드 연기를 보여줬습니다. 이 정도로 처절하게 연기해야지 아카데미를 받을 수 있나 봅니다. 매번 레전드급 연기 갱신을 하지만 상복 한번 지지리도 없어 아카데미에서 물먹던 디카프리오. As far as I can tell, my place is right here on the smart end of this rifle. 영화 레버넌트로 드디어 나무주연상을 수상하는데요. 영화를 보면 좀 이해가 됩니다. 사냥꾼 휴 글래스로 나오는 디카프리오는 영화 내내 생 야외 촬영으로 대역 없이 처절하게 구르며 연기하는데요. 일단 기본 디폴트가 영하 20도 이하의 극한의 날씨 속에서 나는 자연이다를 찍습니다. 얼음물에 실제로 뛰어들고 동물 시체를 해체해 이불 삼아 잠도 자며 채식주의자였던 식단까지 포기하고 생간까지 먹었다고 하죠. 원래는 젤리로 만든 소품을 먹이려고 했는데 캐릭터에 몰입한 디카프리오가 직접 생간을 먹겠다고 했고 감독은 디카프리오가 혹시나 병에 걸릴까봐 엄청 쫄았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 정도로 캐릭터의 생생한 고통이 다 느껴지죠. 하지만 연기 자체로만 보면 더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에서 더 찢었다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실제로 아카데미 수상 당시 원래는 곰이 받아야 하는데 디카프리오가 대신 받은 거다라는 농담까지 돌 정도로 의외의 수상이었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That was no deal. 근데 이 정도로 고생했는데 뭐 하나는 인간적으로 챙겨줘야죠. Girl, I know I can make you smile.
미국 레전드 배우로 손꼽히는 더스틴 호프만은 작은 체구에도 불구하고 압도적인 존재감과 폭넓은 연기 스펙트럼을 자랑하는 배우죠. 특히 메소드 연기로 유명한 호프만은 미국식 메소드 기법 창시자인 리 스트라스버그에게 연기를 배웠다고 합니다. 덕분에 전형적 미남 배우가 주연을 맡던 시대에도 탁월한 연기력 하나로 주인공 자리를 꿰찼죠. Give me a shot here. I'm not gonna let anything blow it. 하지만 가끔 상대 배우들조차 질색할 정도로 과한 메소드 연기로 논란을 빚기도 했는데요. 대표적 사례가 바로 아카데미를 휩쓴 전설적 작품 크레이머 대 크레이머입니다. No, don't make me go in there, please don't make me go in there, don't make me go in. 호프만은 캐릭터에 너무 빠진 나머지 이혼한 아내 역을 맡은 메리 스트립에게 사전 동의 없이 뺨을 때리기도 하고 그녀의 사망한 연인에 대한 언급을 하면서 의도적으로 감정 동요를 유발했습니다. I mean, it worked. 당시 메리 스트립은 정서적으로 너무 힘든 촬영이었다며 호프만의 돈 없는 몰입을 지적했죠. 심지어 호프만이 직접 상대 역으로 메리 스트립을 추천했는데 그 이유가 좀 충격적입니다. 당시 메리 스트립이 전 연인의 죽음으로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 고통을 연기에 활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거죠. Wow. That's terrific. 결과적으로 호프만은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지만 그의 연기 방식은 아직도 논란이 될 정도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I'm sorry, Malek. You want you to stop. I want me to stop. 에이드리언 브로디는 피아니스트로 아카데미 최연소 나무주연상을 받고 전설적인 인생 영화를 만들어냈지만 너무 몰입한 나머지 우울증까지 겪었다고 합니다. 홀로코스트 생존자인 주인공을 연기한 브로디는 모든 걸 버리기로 결심하죠. 멀쩡하게 살던 집도 팔아버리고 I don't live there anymore. 잘 사귀고 있던 여자친구와도 헤어지며 단기간 엄청난 다이어트로 6주간 14kg까지 감량했습니다. 그 상황에서 피아니스트 연기를 하기 위해 하루에 4시간씩 피아노 연습까지 하며 본인을 극한으로 몰았는데요. It won't last long if he goes on like this. 실제로 배우는 인터뷰에서 가장 외롭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다며 자신 역시 너무 멀리 갔었다고 인정하고 그 이후에는 메소드 연기와 거리를 두려고 노력했다고 하죠. 일단 메소드 연기에서 극한의 다이어트는 기본인가 봅니다.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주인공 매튜 맥커너히는 에이즈에 걸린 론 우드 루프를 연기하기 위해 무려 체중을 20kg까지 감량했는데요. 시한부인 실존 인물을 연기한 매튜는 체중 감량뿐만 아니라 말투와 걸음걸이, 죽음을 앞두고 점점 변하는 디테일한 감정선까지 I got one life, right? Mine. Fuck, I want somebody else's. 사소한 것 하나하나 조절하면서 메소드 연기의 교과서라는 평을 받았습니다. 사실 매튜는 처음부터 연기력으로 인정받은 배우는 아니었는데요. 특히 데뷔 초기에는 바람둥이 캐릭터로 로코를 많이 찍다 보니 이미지 소모가 너무 심했고 발연기 배우를 지키며 엄청난 저평가를 당했었죠. 하지만 그 이후에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를 시작으로 전극 위주의 작품을 선택하더니 연기력을 점차 인정받기 시작했죠.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에서 엄청난 찬사를 받으며 아카데미와 골든글러브 나무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메소드 연기자의 대표적 표본이죠. 디카프리오는 곰이랑 맞짱 뜨고 겨우 받은 아카데미를 무려 3번이나 수상하며 역사상 최고의 배우라는 타이틀까지 가져간 다니엘 데이 루이스입니다. 솔직히 매 작품 다 선 넘은 메소드 연기를 보여주는데요. 나올 때마다 달라서 배우는 누군지 모르겠고 캐릭터만 기억에 남을 정도죠. 무엇보다 영화 나의 왼발에서 뇌성마비로 왼발만 움직일 수 있는 실제 인물 크리스티 브라운을 연기한 다니엘은 연기가 아니라 진짜 그 인물이 되어버립니다. 촬영 내내 실제 뇌성마비 환자처럼 휠체어에서 내려오지도 않고 세트 이동도 당연히 스스로 하지 않아 다른 사람이 들어 날라줘야 했습니다. 심지어 식사도 스태프 보고 먹여달라고 해서 안 그래도 바빠 죽겠는 제작진들을 빡치게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너무 리얼해서 감독도 자신이 배우랑 일하는 게 아니라 환자를 데리고 일하는 기분이었다고 하죠. 그래도 정말 독할 정도로 메소드 연기를 고집한 결과 다니엘의 연기는 이제 거의 신의 경지에 올랐습니다. 이 정도는 해야 밥 먹듯이 나무주연상을 탈 수 있나 보네요. 뭐든지 과하면 좋지 않은 법이죠. 물론 말 그대로 신들린 연기를 보면 접실했나 의심할 정도로 감탄을 보내지만 좀 살살할 때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엉.